자, 이번에는 그 파이로 폭파에 이제 트레이를 조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캐시군 위쪽에 솔버에 가서요. 자, 아까는 요 쉐이딩 이런 것들을 GPU 메모리 문제로 이렇게 잠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캐시 쪽도 요로 본 벨로시티까지 들어오는 쪽으로 옮겨놨고요. 네, 원래는 요쪽이었죠. 파이로 프로세스도 이렇게 디서브를 해놨는데 락을 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다시 매치 커런트 데피니션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락 합쳐졌고요. 켜져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 OTL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겠죠. 자, 요래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온 걸 볼 수 있고요. 복셀 사이즈도 0.1로 다시 좀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터질 때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이런 파편 트레일들을 조금 같이 추가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이렇게 불 붙은 파편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디니 이제 스팔스 솔버 시스템은 이제 아까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제 번필드 이런 그 퓨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이나 소스들을 이제 쌉단에서 이렇게 직접 제작하게 그런 식으로 좀 컨셉이 변경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트레일 쪽도 대부분의 이런 트레일 궤적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뭐 불의 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쌉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그 노드들로 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로 패스, 파이로 트레일 이렇게 보면은 파이로 트레일이라는 노드랑 패스 소스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데요. 파이로 패스랑 트레일 패스랑 파이로 트레일 소스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파이로 트레일 노드가 바로 요거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로 트레일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트레일 패스와 트레일 소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패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파이로 패스 노드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궤적을 직접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해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이 궤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노드고요. 보시다시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것도 쌉에서 다 계산해서 제작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제작이 돼 있죠. 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예전에 작업할 때는 이제 파티클로 이렇게 팝소스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 역시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캐시를 굽지 않으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수식들을 다 쌉에서 재현을 해놔서 이렇게 손쉽게 이 상태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역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뭐 전부 다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소스 쪽에 이 소스를 뭘로 할 거냐, 뭐 스피어냐,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소스가 이미팅 하는 그 소스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니셜 사이즈, 시작 사이즈, 그 다음에 뭐 방향, 디렉션, 그리고 쉐입 옵셋, 랜덤 값이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션 25개 트레일 오브 넘버, 요거의 트레일의 개수일 거고요. 스프레딩 앵글 얼마나 이렇게 그 퍼지는 각도의 그 뭐라 그럴까, 요 각 스타트 앵글, 그 다음에 얼마나 퍼질지. 180도면은 이렇게 전방향, 0도면은 단방향, 5도 정도 이렇게 단일 방향, 뭐 이렇게 그 퍼지는 요 정도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지무스 스타트 앵글, 에지무스 앵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말 자체는 어렵긴 한데요. 보면은 요 360도라는 건 요 전방위를 말을 하고요. 각이 줄어들면 어느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트레이를 이렇게 편중시켜 주는 거고요. 여기에 스타트 앵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거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전방위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스는 요 방향에 요 뭐라 그러죠? 요 그 트레일의 이런 모 쉐입과 방향 그리고 요 분포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레일 제네레이션 보면은 이제 벨로시티 스케일 속도가 어떨 거냐. 그래서 속도가 없으면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속도가 세면 셀수록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그래서 초기 속도를 또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노이즈라던가 랭스 노이즈, 리미트 랭스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더 세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속도에 좀 디렉션 노이즈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또 그 속도의 랭스의 노이즈, 어떤 애는 같은 방향으로 좀 세게 좀 약하게 이런 노이즈 옵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리스틱 프로퍼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드래그, 매스, 그래디피, FPS, 서브스텝.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나가는 속도라던가 아니면 얘가 중력에 따라서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물체가 중력이 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까 더 멀리 뻗어나갈 거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또 아래로 그래비티의 영향이 더 심해질 거고요. 또 드래그가 또 있어서 드래그가 심할수록 없어질수록 더 멀리 뻗어나갈 거고요. 드래그가 0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향들을 받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하고 관련된 옵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또 아래 좀 내려보면 타이밍 72 듀레이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72프레임이 되면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24 이렇게 되면 24프레임에서 이렇게 끝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거겠죠. 자, 또 밑에 보면은 스피드 스케일 2배 이렇게 해주면 24프레임에서 2배 빨라져서 12프레임만큼에 이렇게 도착해서 끝나는 걸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결국은 요 만들어진 트레일에 어떤 식으로 요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래 내려보면 베이직 컬리전, 그래서 기본 컬리전 셋업도 또 혹시나 필요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클립 빌로 웨이트, 클립 웨이트 0. 자, 그리고 나서 듀레이션 말고요. 그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스피드 말고 소스 쪽에 가서요. 요 초기 벨로시티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24. 네, 24로 그냥 놔두고요. 자, 클립 빌로 웨이트 이렇게 체크해 주니까 이렇게 바닥을 기준으로 궤적을 이렇게 잘라내서 바닥 아래로는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꺼주면 무시하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너블 스태틱 컬리전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여기에 지오메트리를 직접 넣어서 또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궤적이 뚫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컬리전 된 부분들은 더 이상 지나가지 않게 이렇게 처리해주는 옵션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패스를 만들어주는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하나 안 본 게 여기 스타트 프레임인데요. 1프레임이면 당연히 첫 프레임에서 시작할 거고 77 그러면 77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겠죠. 자, 이 트레일 패스의 이제 아웃풋 탭을 보면요. 아웃풋 어트리뷰트 여기를 보면은 어떤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건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인풋을 그대로 가져가고 또 뭐 트레일 아이디 뭐 이렇게 몇 가지 셋업들이 돼 있는데요. 미들 클릭 눌러서 보면은 결국은 넘어가는 거는 V와 타임, 버스트 아이디, 스타트 프레임, 트레일 아이디 이런 어트리뷰트인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뭐 번이라던가 뭐 덴시티라던가 이런 거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 패스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되고 이렇게 패스 움직임, 이 움직임들은 결국 요 스타트 프레임과 타임, 트레일 아이디 그리고 요거의 궤적들을 가지고 이제 제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소스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파이로 트레일 소스라는 노드예요. 자,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 소스로 변경을 해주는데요. 그쵸? 변경을 볼륨이나 이런 걸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파티클 포인트로 이렇게 덴시티 이렇게 덴시티로 지금은 이렇게 바꿔져 있죠.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아웃풋 어트리뷰트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보면은 트레일 컴포넌트 이쪽에서 덴시티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만들어진 이 궤적으로 실제로 어트리뷰트가 들어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노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넘어와서 얘를 또 살펴보면요.
자, 트레일 쉐입. 그래서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찍을 건지 포인트 세퍼레이션 0.5 그럼 좀 듬성듬성 2 0.1 더 찍고 싶으면 0.05 이거는 더 빽빽하게 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궤적에 따라서 또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 얼마나 이거를 꼬리를 길게 할지 랭스가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질 거고요. 레디우스 반경을 얼마나 길게 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트레일 노이즈 이렇게 해서 노이즈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자, 트레일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여기 정해진 애니메이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옵셋을 한다던가 네, 조금 더 늦게 나온다던가 빨리 나온다던가 이렇게 옵셋을 준다던가 혹은 스피드를 또 더 추가로 더 빠르게 더 느리게 조절해 준다던가 이런 기능을 여기서 또 추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레일 컴포넌트 그래서 요건 방금 봤죠. 덴시티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건데 불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요거를 번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은 트레일 덴시티, 트레일 번 혹은 뭐 알파, 다이버전스, 템퍼처 온도와 농도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컴포넌트들을 또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아웃풋 어트리뷰트 소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소스 이름을 부여하는 거고요. 파티클 스케일, 벨로시티 실제로 들어있는 벨로시티를 또 추가로 가져오는 뭐 요 정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드 설명들을 간략하게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아까 만들어뒀던 이 폭파에다가 진짜로 트레이를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이 폭파는 우리 이제 기억이 안 나. 방금 작업하실 때 보시면은 한 번 터뜨렸던 게 아니라요. 이 버스트 소스를 이용해서 여기 버스트 소스를 이용해서 펑펑 이렇게 두 타이밍에 나눠서 터뜨렸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이니셜 더 붙어 있으면은 여러 번 나눠서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터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트레일도 같이 처음 터질 때 펑, 두 번째 터질 때 또 펑 이렇게 나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파이로 트레일 패스에도 보면요. 이 파이로 벌스터 소스와 똑같이 이렇게 랜덤 값들을 부여해 줄 수 있게 똑같이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버스트 소스랑 똑같이 직접 베리에이션 이런 걸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사위 아이콘을 눌러서 어트리뷰트를 받아오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레일 패스에도요. 이렇게 인풋을 넣어서 그 터지는 소스를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드로 받아왔듯이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트레일 제네레이션 쪽 보면은 스타트 프레임이 있어서 어느 프레임에 트레일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 주사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어드 점에 어드 저스트 플롯 스타트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한번 지금은 점이 하나니까요. 점을 2개 찍어주면 이렇게 3개 찍어볼까요? 그러면 점점 늘어나죠. 궤적들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에 요 랜덤 값에 따라서 여기 1, 4, 3 이렇게 돼 있죠. 나눠져서 궤적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여기 어드 점에 스타트 프레임이 들어있어서 이걸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유저 어트리뷰트가 된 거니까 아까 우리가 폭발 때 만들었던 바로 이 점을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버스트 소스는 버스트에 맞춰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트리면은 똑같이 얘는 이거에 맞춰서 트레이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트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궤적은 스타트 프레임은 이렇게 직접 소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궤적의 좀 길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요. 우선은 궤적이 둘 다 똑같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소스에 가서 우리 요 에지미스 스타트 앵글 얘를 베리에이션 이렇게 줘서 베리에이션 35 0도에서 35일 필요는 없죠. 어디로 터지든 상관없으니까 180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랜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앵글 값도 set variation 이렇게 해서
한 베리에이션 한 300에서 한 60도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질 때 펑펑, 둘 다 궤적이 이제 좀 분리가 됐죠. 펑펑. 처음 터지는 애들, 그 다음 두 번째 터지는 애들. 자, 이거를 조금 조절, 시드 값을 좀 돌려볼까요?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이 정도로 이렇게 좁혀주고, 방향을 360도 랜덤, 그리고 시드를 적당히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하나는 옆으로 좀, 하나는 전방향으로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쉐입들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볼까요? 속도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요. 자, 이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만 속도감을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요거를 요렇게 보죠. 터지는 거를 같이 보면서 트레일 패스가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 슉, 나오면서 여기쯤에서 이제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궤적이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서 요 궤적을 한 요 정도에서 적당히 없어지게 조금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트레일 패스를 요대로 놔둔 채로 이 트레일 패스를 자, 이제 요 그만 보고요. 이렇게 보고 트레일 패스의 자, 제네레이션 쪽에 디스트리뷰션, 트레일 디스트리뷰션을 한 18프레임 정도로 이렇게 줄여줘서 이 정도로 사라지게 조금만 더 갈까요? 24프레임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시뮬레이션 궤적이 나오면서 슉 하다가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사라지게. 네, 이 정도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향이 보니까 이쪽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조금 조절을 이쪽에서 해줄 수는 있겠죠. 물론 여기에도 연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딱 맞추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스프레드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위로 올려주면 될 텐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set variation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드 값을 이거 조금만 낮춰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시드 값을 좀 조절해서 얼추 비슷한 모양이 좀 나오게 조금만 한번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얼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길이감은 요거보다 조금만 더 주도록 하죠. 36,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소스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트레일 소스에 보니까 이제 덴시티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컴포넌트에 템퍼처를 추가해서 템퍼처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로 솔버에다 이거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제 이거랑 소스들이 섞이게 되니까요. 약간 그 이름들을 조금 변경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레일 소스 쪽에 요 트레일 컴포넌트 탭에 보면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모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덴시티 어트리뷰트의 요 아래쪽에 보면요. prefix attribute name 이라고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서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density가 아니라 trail underbar density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temperature도 prefix attribute name 이렇게 해서 trail underbar temperature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조절을 해줄 건데요. 꼬리에 노이즈를 주기 위해서 이 트레일 쉐입에 Enable Trailing Noise 이렇게 해서 살짝 노이즈를 조금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로 보기에는 너무 꼬불꼬불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막상 또 시뮬레이션에 걸리게 되면 또 적절한 모양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트레일, 요 랭스를 요거보다는 조금 길게,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살짝 길게 변경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 컴포넌트 쪽에 가면은 여기 스케일 오버 듀레이션, 스케일 얼롱 트레일 요런 요 체크박스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스케일 얼롱 듀레이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자, 듀레이션에 따른 요 스케일을 조절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보면 색상이 이렇게 살살 변하는 게 보이죠. 자, 이게 파티클일 때는 지금 잘 티가 나지 않지만요. 이제 요거를 볼륨 레스터라이저 어트리뷰트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urn temperature V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키를 지워주고요. 우리가 방금 만들어진 density와 그 다음에 temperature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일 덴시티죠. 트레일 덴시티, 트레일 템퍼처.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덴시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이 옵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얘를 꺼주고 나면요.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엔드까지, 마지막 프레임까지 갔을 때, 이렇게 쌩쌩하게 덴시티들이 살아있는 반면에 요 듀레이션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엔드로 가면서 점점 농도가 이렇게 흩어지는, 연해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를 조절해 준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스케일 얼롱 트레일 체크를 해주면은 요 트레일의 길이의 엔드 쪽으로 갈수록 점점 농도가 좀 연해지게 이렇게 제어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운 소스를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레일 덴시티랑 트레일 덴시티 두 가지의 볼륨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아까 파이로 솔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줄 건데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전부 넣어주면은 이렇게 트레일이 생기는 건 좋은데 이쪽 끝부분에 템퍼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연기들이 이렇게 위로 같이 올라가겠죠. 하늘로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집어 넣을 때는요. 스플릿 노드를 이용해서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덴시티만 넣어주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어요. 후디니에서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임은 트레일 덴시티 이렇게 해서 덴시티만 따로 이렇게 뽑아주고요. 얘를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파이로 소스에다가 머지로 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소스는요. burn temperature V의 트레일 덴시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이로 솔버에 가서요. 자, 우리 여기 소스 탭에 가서 기존에는 덴시티를 덴시티로 또 burn을 flame으로 템퍼처를 템퍼처로 V를 벨로 이렇게 기본 셋업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해줘서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트레일 덴시티를 덴시티로 추가해 줍시다. 이렇게 소스를 더 넣어주면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덴시티가 같이 섞여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뭔가 이렇게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걸 볼 수 있죠. 상태가. 그쵸?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죠. 자, 우리가 이 소스 길이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해서 몇 프레임까지 나오나요? 한 38프레임까지는 37프레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파이로 솔버에서 예전에 셋업을 할 때 요 소스 쪽에 소스 프레임 레인지가 1에서 7까지 돼 있기 때문에 7프레임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아니라 이제 트레일의 소스 레인지가 늘어났으니까 37프레임까지로 이렇게 늘려주면 자,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초반에 포르프로 이렇게 넣어주느라 조금 시간이 추가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길이가 더 같이 멀리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트레일의 속도나 이런 규모가요, 우리 폭파랑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뛰쳐나오는 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가서 트레일 패스에
너무 이게 규모가 커진 것 같으니까요. 얘 그 소스의 이니셜을 조금 줄여볼까요? 아니면은 네, 이니셜보다는요. 요 벨로시티 속도를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절반 너무 심한 16 이 정도로 줄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은 이 연기의 사이즈나 이런 게 폭파에 비해서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진한 연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의 두께를 또 조금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트라이얼 소스에서 쉐입에서 요 레디우스를 조금 더 0.1한 0.05 이렇게 좀 줄여주고요. 길이도 지금 제가 좀 너무 늘려놔서 그런 감이 있을 테니까 1 정도로 다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로 플레이. 그러면 이제 소스를 먼저 37개 또 만들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속도감이 조금 빠른 것 같죠? 트라이얼 소스 아까 여기에 트레일 애니메이션의 스피드를 조금만 스피드를 한 0.75 정도로 줄여서 조금만 느리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트레일 컴포넌트 이쪽에 내려가서 덴시티가 조금 센 것 같으니까요. 한 0.5 정도, 0.75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시 바이로 솔버로 가서 또 시뮬레이션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납득이 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세도 되겠네요. 살짝만 속도를 다시 트라이얼 소스에서 애니메이션의 속도는 원상복귀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소스 노드에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요거의 포인트 개수를 조금만 더 늘려서 약간만 디테일을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0 네, 이렇게 조금 더. 그러고 보니까 또 좀 두꺼운가 싶기도 하죠. 랭스 말고요. 레디우스를 0.025 네, 이렇게 줄여놓고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정도로 이렇게 트레일들이 같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트레일이 너무 시꺼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쉐이딩에서 조금 색상을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룩 쪽에 가서 덴시티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그러면 한 50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면 이제 조금 250, 25, 네, 한 35, 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해상도가 좀 낮아서 이제 더 디테일이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상도를 조금 더 올리면 이거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금은 요 룩에서 보고 있는 거라 실제로는 이렇게 아까 어제 구워놨던 거 잠깐 이렇게 해제하고요. 베이크 볼륨 요 노드를 이용하면 이제 정말 실제로 우리가 얘가 어떻게 쉐이딩에서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플레이. 자, 초반 부분에 이제 이 타들어가는 게 좀 스캐터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연기들이 잘 삐져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이를 추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물론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사실 폭파쯤 되면요, 이 트레일이 그냥 연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앞에 불이 붙어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앞에 요 불 부분도 뭔가 좀
조절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만들어줄 때 덴시티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템퍼처도 같이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 스플릿으로 덴시티만 이렇게 빼서 썼는데 이 두 번째 템퍼처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지로 결과를 합쳐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덴시티, 플레임 템퍼처에 트레일 템퍼처가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크로 들어오면 이제 스캐터를 위한 이렇게 스캐터 패스가 또 하나 추가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쉐이더 옵션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이전 시간에 이렇게 스캐터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세컨더리 파이어라는 탭이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트레일 용도로 만들어 놓은 이런 쉐이딩 파라미터고요. 이너블 파이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 보면 이너블 파이어 해놓고 이쪽에 이렇게 불을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바인딩 쪽에 가보니까 여기 세컨더리 파이어에는 기본 옵션으로 트레일 템퍼처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쉐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달라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를 보면요, 이 위치가 여기인데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보면은 덴시티의 위치가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죠.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얘는 여기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보면요, 바로 파이로 솔버에 우리가 요 시뮬레이션 타임 스케일을 1.5로 잡아놔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스케일 두 개가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뭐 방법이 뭐 하나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자, 우리 이쪽에서 자, 트레일 소스를 만들 때, 자, 여기 트레일 소스 만들 때 이쪽에 트레일 애니메이션의 스피드 스케일 1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까지 복사할까요? 네, 이렇게 복사해서 얘를 스케일을 곱하기 타임 스케일만큼 1.5만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요거랑 요 스피드 1.5배 해준 거랑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위치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스케일 맞춰준 걸로 자, 템퍼처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쳐주면요, 여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불이 추가돼서 이렇게 쉐이딩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일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유지는 이제 후디니 요 스파스 솔버는 이런 소스들의 발광이나 이런 것들을 쌉에서 많이 제어하고 있고요. 트레일 패스랑 트레일 소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한 묶음으로 트레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트레일 패스가 기본 궤적과 이런 애니메이션들의 기본값을 만들어주면 이 소스 노드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노드로 볼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 때 기존 소스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트레일 언더바라는 이런 프레픽스를 붙여서 쓰고요. 넣는 건 보통 덴시티, 그 다음에 쉐이딩에서는 이렇게 템퍼처까지 합쳐서 이렇게 불 부분을 발광시켜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노드 구조가요, 바로 파이로 스파스의 파이로 컨피그의 바로 요 그라운드 익스플로션과 에어리얼 익스플로션 요 두 개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셋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잠깐 만들어 보면은 요게 아까 본 것처럼 기본 이니셜 가지고요, 이렇게 패스와 소스, 레스터라이즈 분리해서 이쪽에 버스트, 레스터라이즈, 그래서 솔버에 넣고 템퍼처 합치고 파이로 베이크, 바로 요 기본 옵션들이 이렇게 한 번에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 폭파
에어리얼이 이제 지역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기의 그 접두사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서 스타워즈 같은 데서 보는 이런 공중 폭파 이런 셋업으로 얼추 설정이 미리 잡혀져 있는 셋업이고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선 이제 지상에서 터지는 것들, 바닥이 세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지상 폭파라 그래야 될까요? 그라운드 익스플로션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셋업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닥이 설정이 돼 있어서 땅에서부터 터지는 거 위주로 이렇게 셋업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요 셋업들은요, 이제 GPU가 설정이 돼 있진 않아서,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는 아까 GPU 익스플로션을 베이스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것도 그렇다고 GPU를 못 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솔빙 어드밴스에서 미니멈 오펜시에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GPU 모드로 이렇게 소스 긋고 있죠. 12프레임. 이렇게 GPU 모드로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요, 우리가 넓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영역을 너무 작으니까요, 한 50, 50, 50 이렇게 하고 센터 25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GPU 모드로 또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은 아마 이쪽으로 여기 어디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트레일이 왜 없어졌죠? 트레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부터 터져 나가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81까지 82까지. 그런데 우리 아까 GPU로 켤 때 여기가 12프레임까지 밖에 없어서 소스가 모자라서 안 나오는 거고요. 82까지 이렇게 해주면 아마 초반에 이렇게 소스 요거 포루프 돌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요. 어찌됐건 GPU 모드로 설정이 돼 있으면 한번 셋업 되고 나서부터는 쭉쭉 볼 수 있는 거라 속도 면에서는 그래도 훨씬 빠르겠죠. 트레일들 출발하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프리셋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구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폭파 기본 이렇게 트레일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